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팀장님,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가 큰 건물 계약을 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이제 계약을 쓸 때 이분이 이제 좀 대로변에 있는 사옥을 매입을 하시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이 건물을 찾아서 썼는데 이분이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대로변을 안 보셨어요. 네네. 네, 이면을 계속 찾으셨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생각했던 자금으로는 대로변의 건물은 절대 매입을 못 할 것 같다. 엄두가 안 나셨던 네, 건가요? 아예 엄두가 안 났었고 투자를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이면만 봐야겠다 하시다가 결국엔 제가 이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이제 추천을 드려서 매입을 하시게 됐어요. 네네. 이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이 정도 금액으로도 대로변에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를 좀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해서 저희한테 좀 영상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영상을 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 꼬마 빌딩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직 건물을 뭐 살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꿈이라고 하면 정말 대로변의 코너 좋은 건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대로변 많은 건물들이 매매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위치도 좋고 또 코너에 또 건물 컨디션도 좋은 뭐 즉 왁구가 좋은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한 3건 정도 추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계약했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염두에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보시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옥을 매입을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의 건물이고 제가 실제로 계약한 건물인데 네네. 여기는 이제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면 신설동역입니다. 네네. 신설동역에서 바로 뭐 역 출구 앞에 있는 그런 건물이죠. 아, 완전 코너네요. 네, 코너라서 좀 건물의 가시성도 상당히 좋고 네네. 역과의 거리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횡단보도도 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신설동역이 오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또 오거리죠. 네네. 또 역도 이제 3개나 있는 거고 보기 드문 오거리 코너. 네. 사거리 코너가 아니라 오거리 코너에 오거리 트리플 코너. 역세권. 네, 네. 그것도 이제 건물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딱 코너 건물. 네, 크죠 건물. 네. 근데 사실 이게 시장에는 조금 나온 지는 꽤 된 건물이거든요. 네, 이 건물도.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고객이 이 건물을 이제 좀 약간 일부를 또 사용하고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네. 사실 이 건물을 알고 있었는데 대출이 잘 나오는지를 몰랐었대요. 본인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매입한 금액은 제가 한번 개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개요를 보여드리면은 이 건물은 253억에 샀습니다. 네. 253억이고 대지 면적은 212평이라서 엄청 넓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평당 금액은 거의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매입을 하셨던 거고 네. 실제 보증금이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임대 수익률은 좀 약간 낮은 건물이긴 했었는데 네. 이제 사옥으로 조금 쓸 수 있는 게 있었고 기존에 여기 계셨던 전 건물주가 일부를 쓰고 이제 리스백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여가지고 네. 수익률은 한 2%대로까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253억을 샀는데 대출을 얼마를 받으셨냐면은 160억을 받으셨어요. 대출 이제 160억을 받고 이제 보증금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실 약 한 90억 정도 현금 실제 투입은 90억으로 매입을 하신 거예요. 90억 가량으로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에 나오는 수익으로도 충분히 이제 딱 상세가 가능한 정도. 예, 이제 더 많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대출 이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세가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도 좀 가까우면서 네네. 이 건물을 이제 90억이라는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을 거라는 거는 아예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250억 정도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 최소 현금으로 한 18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잘 것 같아요. 모르셨구나. 네. 이게 대출이 예, 나온다는 걸. 이제 본인도 이제 많이 대출을 받기 싫어했는데 그렇게 받지 않는 이상 대로변에 좀 건물을 매입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네네. 이번에 좀 매입을 해서 잔금도 최근에 했습니다, 팀. 11월 30일. 네, 11월 30일 네네. 별로 안 돼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잔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익률이 1.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는 네. 부분을 제외하고 그쵸. 나오고 있는 게 네. 약 수익이 3,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 세 계층 정도를 전 소유주가 더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한 5,500만 원까지 나와요. 아, 월 임대료가. 다 찼을 때는 5,500. 네, 다 찼을 때 5,5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그 대출 받았던 이자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딱 맞더라고요. 음. 네, 뭐 물론 나중에 뭐 재산세라던가 이런 게 좀 추가되면은 약간 좀 이제 본인 마이너스긴 예, 하겠지만. 비용이 조금 더 나갈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초역세권에 있거든. 여기 네, 세 개 네. 있는데 대로변에 이제 사옥으로도 일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왁구 좋은 그런 초역세권 네네네. 코너 건물이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팀 다음 건물 한번 네, 보여주시죠. 다음 건물로 가보시죠. 네.
네, 두 번째 건물은 송파 잠실 쪽에서 정말 랜드마크 건물이 되는 몇 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몇 개 랜드마크 건물들이 있잖아요. 정말 깔끔하고 큰 건물들. 네네네.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잘 보이는 건물이었죠. 네, 네네네. 이제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제 현재 잠실학원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요. 네, 바로 앞에 트리지움 또 레이크 팰리스, 네,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가 그렇죠. 바로 앞에 두 개 딱 있고, 고급 단지지 여기도. 네, 네. 네. 그리고 한 6,500세대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역에서 삼전역이 있는데 삼전역에서 거리는 네, 약 391m, 한 400m가 좀 안 되는 거리, 도보로 한 5, 6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이라고 하긴 뭐하고 역세권이라고 할 수 역세권 있죠. 정도? 500m 내외니까. 네. 하지만 이 건물은 이 삼전역과 크게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앞에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도 항아리 상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 라인으로 대부분 뭐 병원, 학원 이렇게 좋은 임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건물도 보시면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네, 로드뷰를 한번 보시죠. 네. 네, 로드뷰를 보면은 지금 앞에 좀 나무가 좀 많이 가려져 있어서 너무 좀 건물이 안 네. 보이기는 한데 웅성하네. 이제 보시면 임차가 1층에 던킨 도너츠, 또 커피빈. 뭐 이거 두 개 들어가 있는 네. 것만으로도 건물 설명 끝났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위에 이제 병원도 있고 약간 학원도 있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도 직접 가보면은 건물도 엄청 깔끔해가지고 랜드마크급이고, 그렇죠. 이 라인이 또 어떻게 그 석촌호수로 또 이어지는 또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기도 유동인구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뭐 그렇죠? 평일이든 주말이든 엄청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그렇죠. 곳이라서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이 옆에 트리지움 있고 이쪽으로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있어서 이 사거리 횡단보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지의 이제 코너 건물입니다. 네, 이제 로드뷰는 이렇고 이제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개요는 대지 면적 251평, 굉장히 크죠. 연면적 749평의 건물이 30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냥 아까 그 로드뷰에서 네. 그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잘 몰랐는데 네, 이게 네. 야간 사진이니까 이쁘다. 이거 그죠? 보니까 이제 건물이 여기서는 진짜 가장 돋보이는 네. 건물이기는 해요. 그냥 딱 가서 진짜 랜드마크급 건물이다 보니까 네, 이 건물만 가서 또 보이는 거고. 네, 네, 역시 맞습니다. 이게 또 300억 건물이 답네요. 198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정말 싹 다 갈아엎어서 해서 완전 대수조원을 가서 보면 정말 이제 신축 같은 건물로 이제 리모델링을 잘 했고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월세는 677만 3천 원, 네, 수익률은 2.9% 가량 나왔습니다. 최근 송파 강남 쪽으로 이제 수익률이 대부분 한 2% 중반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3% 정도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 잘 나왔다 그래도, 그죠? 그리고 보시면 저기 토지 평당가가 약 1억 1천만 원, 1억 1,90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여기서는 제일 비싸게 팔린 사례예요. 아, 일단은 매각이 된 사례는 제일 네, 비싸게 네, 팔았죠. 네. 이 토지 평당가는 이 거리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렸고 네네네. 인근으로 거래된 금액이 8천, 9천 그쵸, 정도 그쵸. 수준인데 네네. 네, 이는 대신 그 위치가 워낙 좋고 또 코너에 있다 보니까 네.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약간 이제 랜드마크급 건물들은 네, 이제 네.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네. 네네. 네. 사실 이제 이 프리미엄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쵸. 기준을 비교를 할 때 토지 평당가가 인근이 얼마냐라는 걸로 보통 기준을 정하긴 하는데, 네네네. 근데 얘는 이제 8, 9천인 거고, 근데 얘는 프리미엄이 한 3천 정도가 붙은 건데, 근데 이게 얼마 정도로 산정할지는 솔직히 정해진 게 없어요. 틀도 없고 그냥 개인적인 관념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네네네. 정해지게 되는 건데 저희가 또 거래를 많이 해봤을 때 네네네. 이런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면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건물 컨디션이 좋고 또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더라도 실패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근데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이게 네. 딱 보면은 진짜 메인급 건물들은 주변 시세가 어떻든 간에 네, 네. 비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네. 실제로도 이제 그 매물들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좀 프리미엄이 붙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네, 같아요. 프리미엄 붙여서 사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많이 붙이지 않는 이상은 그쵸. 웬만하면 실패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이게 시세보다 비싼 거 아니야로 그냥 검토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출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나왔었던 네, 건물이에요? 이제 이분은 개인이 매입을 하셨어요. 이 단독 명의로 개인이 매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180억 대출을 받으셨고 네. 보증금이 약 22억 가량 있거든요. 보증금 많이 들어있네. 22억? 네, 보증금이 222억이 있고 네네네. 대출은 약 180억 정도가 있는데 제가 법인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법인한테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네네네. 이제 거의 한 220에서 230억 가량도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법인 대출로 받는다고 했을 때 법인이 매입한다고 했을 때 RTI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매입한다고 하면 220이랑 보증금 한 20억 정도 하면 거의 한 7, 80억 정도로도 매입이 가능했던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분은 개인이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약 한 100억, 110억 정도 현금 투자를 하셔서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를 이제 대출이나 그 보증금으로 하고 네네. 나머지를 이제 뭐 취등록세 포함해도 한 110억 정도가 네, 110억 나간 거네요. 정도로 이제 이런 건물을 사신 거죠. 그래도 이 건물도 이제 심지어 임대 수익도 거의 약 3% 정도까지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대출 이자도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었던 매물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1층에 던킨도너츠, 커피비, 네. 위에 병원, 뭐 네네. 학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너도 나도 선호하는 그런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금액대에서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딱히 손볼 것도 없고 딱히 신경 쓸 것도 없는 그런 랜드마크 건물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네네. 뭐 이제 다음은 제가 또 마지막으로 강남에 있는 또 건물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빨리 강남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네. 제가 또 마지막 건물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강남에 최근에 제가 거래된 것들 중 이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한 건물인데 한 이 정도가 대로변에 살 수 있는 건물이지 이게 대로변 건물이지라고 좀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이제 네. 이게 빌딩이지 맞아.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여기가 이제 사실 여기랑은 좀 거리는 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도산공원에서는 이제 이쪽이 언주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네. 한 2분 안에 이제 도착을 할 수 있는 건물이고 네네. 대로변에서도 보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빌딩. 진짜 빌딩같이 생겼죠. 네, 대로변 코너 빌딩. 네.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또 회사랑도 좀 가까워가지고 여기 이면으로는 이제 먹자 상권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이쪽도 대로변으로는 뭐 사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실 임차 수요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네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니시 이 치과병원이 좀 들어가 있는 임차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강남에서 제가 최근에 이 정도 되는 건물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매물이 되는 건물을 많이 못 봤던 것 같고 네네. 제가 한번 먼저 개요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팀 일단 대지 면적은 86평이에요. 아까 사실 그 두 건물들에 비해서는 다 200평이 넘었는데 그쵸. 얘는 이제 86평. 평은 좀 약간 살짝 떨어지지만 용도 지역은 또 노선 상업 지역에 상업 지역이 좀 걸쳐져 있는 지역인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연면적이 727평이거든요. 그래도 높게 올라가 있는 건물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또 이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300억에 거래를 했는데 이제 201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에요. 네, 거의 신축인 거죠. 신축 진짜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건물 가격은 약 한 50억 정도로 잡았을 때 네네. 대로변의 건물을 평당 한 2억 8,900, 아. 약 한 2억 9천에 매입을 해야 되는. 좀 무겁긴 네, 하다. 좀 이게 네, 이렇게 이것만 봤을 때는 야, 역시 어. 강남이네 좀 세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심지어 여기 안에 보증금이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월에 한 4,7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네. 관리비 같은 경우도 한 1,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미니시치과 병원에서 건물 관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리 비용의 이제 수입이 한 80%가 이제 임대료로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소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입으로. 수익은 한 5,6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제 매매 금액 대비 임대 수익은 한 2.28%다 보니까 저희 저번에도 수익률 계산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이제 강남의 약간 평균 수익률이랑 1.9%였죠. 그렇죠. 이게 비슷하게 한 2.28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매수자분이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 대출을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올 캐시. 그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네네네. 네. 엄청 특이한 케이스라서 매입을 네네. 하셨는데 네. 이제 일단 저희는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이거 저희가 한 탁상 감정 받았을 때 한 250억 정도가 탁상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다 보니까 법인으로 일단 대출을 받았을 때는 약 한 200억까지도 대출이 가능. 네,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내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뭐 등기 비용이라던가 취득세. 아니면 취등록세 이런 부분들을 또 가미를 했을 때 실제 이 대출 한 200억 정도 받는다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본인 현금이 들어가는 게 한 110억 정도면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본인 현금으로 300억인 건물을 110억의 현금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어서 아까 그 신설동에 있는 건물이나 네네. 그 이제 송파에 있는 건물들처럼 이제 여기도 이제 강남 대로변에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로변 매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한 110억 정도로 네. 이제 매입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시장에서 보기가 좀 힘든 건물이긴 해요. 네. 강남에서 300억 정도라고 하면 큰 돈이긴 하지만 네네네. 대부분 이면도로도 그쵸, 많이 그쵸.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건물들 대로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런 빌딩처럼
촌처럼 생긴 게 아니라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조금 많은데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물들. 전 사실 최근에 제가 본 건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베스트한 건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매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세 개 대로변에 이제 실제로 거래된 건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네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 대출일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대출 금리가 한 3.5% 정도이고 고정금리로 네, 했을 고정금리로 때. 이제 앞으로 더 여기서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300억이나 뭐 200억이나 되는 건물들을 보면 뭐 160억 대출 받고 100억 뭐 200억 대출 받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건물들은 일단 투자성이 상당히 높은 건물들 중에 하나였었고 실제로 그 건물 안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이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금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지막 강남에 있는 건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렇게 대출을 받고선 진행을 했었던 건물이라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대출을 많이 과도하게 받게끔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까봐 이 말씀을 저희가 또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는 절대 뭐 대출 많이 받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네네. 한 50에서 한 60% 정도를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뭔가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좀 자본적 이득이 별로 안 남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죠. 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그 건물에 대한 컨셉은 정말 뭔가 건물에 대한 그림. 꿈 같은 그런 건물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대형 건물들에 저희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액대 건물들을 많이 했다면 정말 이제 대형 건물들 중에서도 최근에 거래된 것들 중에 좀 약간 진짜 빌딩다운 이제 투자성이 있는 건물을 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내가 건물주면 이런 건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건물들을 보여드린 거라서 뭐 좀 더 뭐 싼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시대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이었다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이제 컨텐츠로는 좀 오랜만에 한 200억, 300억대 건물을 보여드렸다 보니까 다음엔 좀 작은 금액으로 한 100억 미만으로 대로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 사례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